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뭐 한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무슨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들어간다. 네, 들어갑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예. 개미지옥 원유 ETN. 우리 개미들을 지옥에 빠뜨린 원유 ETN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목 아주 기가 막히네. 개미지옥 원유 ETN. 그래서 상한가를 한번 딱 보여주고 이걸 딱 보니까, 왜냐면 한번 빠졌었거든요. 쭉 빠지다가 14불대에서 24불대까지 한번 쭉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상한가 땅 터졌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한 소리야 이거. 제발 합리적으로 투자해달라. 아마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지 않을까. 이 기사를 쓰신 분의 기자의 마음과 또 시장에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 금감원 같은 관련 기관 관련자들, 내지는 투자자의 친구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예, 가족, 친구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합리적으로 투자해달라.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손해보고 하면 이제 이거 어려운 거니까 건들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더 사. 그냥 다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부단히 이게 국내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근데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지금 이거 빠지니까 원유 ETF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도 개미들이 엄청 사고 있습니다. 손실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다 손실률 훨씬 많이 났는데, 우리나라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괴리 거기는 물량이 많아. 그러니까 괴리율이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수익 볼 때는, 손실 볼 때는 손실 보더라도 수익 볼 때는 같이 수익을 봐야지. 수익을 봐야 되는데 수익을 못 봐. 왜? 살 자리에서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샀거든. 내지는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샀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못 봐. 그렇지만 미국 애들은 우리보다는 조금은 낫다. 거기는 괴리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40%, 50% 아닙니다. 거기는. 그래서 물량이 많아서 거기는 그때그때 사고 그때그때 이렇게 어느 정도 대처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거기도 괴리율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괴리율이다, 콘텐고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고 계시다. 문제는 이 가격을 지표가 온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유 선물이 오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원유 선물 가격이 오르면 이걸 추종하는 상품이 원유 ETN이니까 원유 ETN도 따라서 ETN, ETF 따라서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 값어치만큼. 얘가 올라간 값어치만큼, WTI가 올라간, 이게 30% 올랐다 치면 얘도 30%만큼 ETF도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유 ETN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먹을 때 다 못 먹고 손실 볼 때도 더 손실 보고 이상하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같이 악의적으로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늦게 사는 계속 6%씩 괴리가 나게,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런 문제점들이 있다. 어쨌거나 지금은 다 동전주가 됐습니다. 다 동전주가 됐어요. 지금 아까 보셨죠? 300원, 500원, 1000원 이러는데, 그럼 실시간 지표 가치가 이게 6일 오후 3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5월 6일 오후 3시 현재 삼성 레비지 ETN 실시간 지표 가치가 195원이에요. 195원.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000원짜리가 195원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거 이제 깝깝하죠. 여기서 원유가 30% 오르면, 30% 올랐다 쳐요. 22불에서 30%는 얼마죠? 한 6불 정도 되겠죠? 28불이 됐어요. 28불이 돼도 여기 ETF에 30% 오르면 얼마예요, 이거? 200원에 30%면 60원이잖아요. 그럼 한 260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260원. 이거 10,000원짜리였습니다. 30% 올라도 260원밖에 안 돼요. 이미 원본 값어치가 너무 많이 손실이 돼 있기 때문에 100% 오르면 뭐 하냐고. 100% 오르면. 그럼 원유 가격이 22불에서 40불이 됐어요. 40불이 되면 100% 오른 건데, 100% 올라면 ETN도 100%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00% 오른 게 이거란 뜻이죠. 올라봐야 400원이란 뜻이죠. 400원 갖고는 10,000원까지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생겼어? 괴리율 때문에 생겼다 이거예요. 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얘 때문에. 이게 1대1로 딱딱딱딱 했으면은 여기 100% 오르면 여기도 100% 오르는 거죠. 원유 선물 가격 100% 오르면 여기도 100% 오르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괴리율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답이 없습니다. 이제 올라가도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내려놨다는 얘기죠. 해서 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예. 레버리지형이므로 지표 가치도 2배인 100% 오르면서 390원이 된다. 이거죠.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해 진짜 속상해. 그러니까 유가가 50% 12.25불 상승해가지고 36.75가 된다고 하더라도 50%가 올라서 36.75가 된다 하더라도 가격은 2021년 12월 물이 35.25불밖에 안 돼. 내년 12월 물도 32.25불밖에 평가가 안 되고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도 올라가기 되게 힘든데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이고 모르겠다. 속상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역대 최대로 오른다고 해도 삼성 레버리지 ETN의 지표 가치가 3월 가장 높았던 ETN 시장 가격 만원이죠. 9,410원은 물론이고 3,000원대에도 오르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올 수가 없죠. 390원밖에 안 가는데 어떻게 나올 거야 이제. 안 나와. 갈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다 저 계율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 ETN 거래는 기업 가치가 사실상 소멸된 기업을 두고 투자자 수급만으로 가격을 뻥튀기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네요. 그냥 투자자들끼리 그냥 가격만 뻥튀기 하는 상황. 어차피 이미 상패 상황인데 그냥 관심이 많아서 그래 팔아 걔네들끼리 하게끔 냅둔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ETN 투자자들한테 바라는 것은 제발 이성을 찾아줘라. 얘를 못 찾아. 지금 물렸잖아. 물렸으니까 손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물려서 이 상단에서 거의 9,000원 사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9,000원대에 사셨다가 9,300원 사셨다가 쭉 빠져서 7,000원대에 손절을 하셨는데 다시 좀 더 빠져가지고 5,000원대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진입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3,000원대 또 파시고 계속 이 반복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밑에 내려오면 가격이 싸 보이니까 물타기를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올라가도 늦었다 이거죠. 올라가도 원래 샀던 그 가격대로 갈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그 얘기니까 제발 이성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투자해달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라도 캠페인을 하든가 그냥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금감원의 강수 ETF 액면 병합을 하겠다. 예, 저도 조금은 생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유 ETF 액면 병합을 추진한다. 변동성을 낮춘다.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액면 병합이란 뜻은 표시된 가격을 합친다는 뜻이잖아요. 주식으로 따지면은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현재 주가가 액면가가 원래 5,000원짜리였는데 현재가가 이게 1,000원이 돼 있는 거죠. 이거를 두 주를 합해서 한 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주식을 합쳐서 한 주로 얼마짜리로 2,000원짜리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같고 주식 수는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두 주를 합해서 한 주로 바꾸기 때문에 액면가가 높게 형성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전주 ETN 혹은 ETF의 액면 병합을 허용해서 액면가를 높게 하겠다. 그래야지 아까 말한 3,000원짜리가 30% 올라서 3,000원짜리가 30% 오르면 900원이 올라서 3,900원. 여기에 또 30% 오르면 또 4,200원, 400원? 그 정도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본전 찾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본전 어떻게 찾아? 200원짜리로 어떻게 찾냐고. 못 찾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올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LP에 대한 기존 분기 평가를 월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환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일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은 액면 병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조치로 LP들을 못하는 LP들을 자르겠다는 얘기죠. 하지 마 이제. 실력도 안 되는 것들 뭘 하려고 그래 해서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 자르기 위한 평가 기준도 3개월이 아닌 매달 평가를 해가지고 아까 같은 괴리율이 이렇게 몇 번 발생하면 횟수도 좀 조정을 하겠죠. 전처럼 20일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횟수 이상 발생시키면 아웃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진 청산까지도 허용하겠다. 왜? 청산을 못하니까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산을 못하니까 스스로 청산을 해라. 허용해주겠다.
저희는 진짜 스스로 반성하는 거죠. 자기 반성. 저는 못하겠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청산하고 조기 상환한 다음에 돈 돌려주고 상장 폐지하겠습니다. 이거를 허용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허용해주고, 근데 원래 상장 폐지는 원래 있었습니다. 이건 원래 있었습니다. 그 상품에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ETF의 같은 경우, F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원래는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중요한 내용 그게 아니고, 그래서 사전교육 의무화. 또 어려운 길 가네요. 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증권사에서 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런 거 해야 돼요. 사전교육 반드시. 이거 아무나 막 HTS만 킬 수 있으면 다 살 수 있거든요. 이 해외 선물처럼, 해외 선물이래. 국내 선물 투자처럼 선물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의무화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탁금도 선물이나 혹은 ELW처럼 예탁금을 일정 수준 이상,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1,000만 원이 안 하겠지만, 그러면 이 상품에 맞지 않거든요. 1,000만 원 할 것 같으면은 ETN을 뭐 하래요? 그냥 선물하지 그냥.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1,000만 원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500이든 300이든 좀 문턱을 높이겠다. 소액 투자자를 안 받겠다는 얘기죠. 10만 원씩, 5만 원씩, 30만 원, 50만 원씩 이게 녹아 죽는 분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좀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좀 세게 투자하실 분들만 받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또 자꾸 손실을 입으면 복구가 어려우신 분들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탁금을 설정해가지고 진입장벽을 더 높이겠다, 진입 문턱을 높이겠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진작에 저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할해가지고 상품을 더 팔아먹기 위해서 저렇게 한 상품 자체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액면 병합을 왜 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액면을 합쳐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원유가 30% 오르면 ETN도 30%가 오르게끔 각각 비슷하게 오르게끔 그렇게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0%가 올라도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200원 정도라고 치고요. 아까 195원이었는데 30% 올라봤자 260원, 또 30% 올라봤자 320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최초 가격이 9,000원대였잖아요. 9,000원, 9,300원, 만원 이랬단 말이에요. 언제 가냐고요? 못 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가격 올라봐야 지금 24불인데 맥스로 가야 60불까지 가는데 확답은 못 하겠지만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30%씩 30%씩 올라봐야 60불 금방 가거든요. 30%씩 오르면 60불 금방 갑니다. 여기 가도 이걸 할 수가 없는데 9,000원 못 가는데, 그래서 액면 자체를 올려놔야지 이런 30% 이렇게 올라갔을 때 동반적으로 수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액면가를 높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증권가치 변동은 없지만 시장가가 높아져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그런 효과보다는 올랐을 때 조금 더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맞습니다. 이번에 1로 병합을 하면 한 주당 가격은 1,440원이 돼서 2배로 오른다. 실제 수익은 없습니다. 1,440원, 720원이었던 걸 두 개 합쳐서 1,440원을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두 주 갖고 있던 거 한 주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체인지 되는 것 뿐이에요. 실제 소득은 없습니다. 수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유가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 반영이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원전은 아니겠지만 손실분을 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가격이 싸지니까 720원 동전주까지 떨어지니까 진짜 말 그대로 만원, 2만원 이런 투자자분들도 다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돈까지 여기서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 나올까봐 하는 부분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만약에 가격이 낮은 게 뻥 튀겨갖고 이게 다시 만원 가면 30배 먹는 건데, 이런 꿈을 꾸실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이런 것도 좀 방지하고 그런 용도로 저렇게 좀 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ETN, ETF를 합쳐서 이제 뭐 ETP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ETF, ETN 그 시장의 고강도 대책이 이제 발효가 되기 직전인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런 또 기사가 있죠. 뭐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위축됩니다. 위축되라고 하는 거예요. 위축되라고. 왜? 그래야지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선의의 피해자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투자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혹은 그러니까 비전문가, 혹은 좀 공부 좀 하고 오셔야 되는데 막 덤비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피해자는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런 걸 하는 게 또 금융 당국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ETN, ETF 기본 예탁금을 둬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을 돈이 없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ELW도 비슷한 거였었어요. 이때도 뭐 하루아침에 막 1900% 상승.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많이 했거든. 이때도 이거 반대했거든요. 하여튼 막 이렇게 되고, 실제 뭐 주가는 뭐 100원인데 이태리 가격은 뭐 3,500원 막 이런 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어요. 막 그때 이제 이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서 야, 하루아침에 몇십 배를 벌더라. 실제로 몇십 배 못 벌거든요. 그거 사고 싶어도 못 사. 이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게. 하여튼 뭐 거기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죠. ELW처럼 ETN, ETF도 그냥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런 경우죠.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겠죠. 어디서? 증권업계에서. 왜? 거래량이 없으면 거래 수수료를 못 받잖아. 거래 수수료 못 받으면 본인들은 손해를 보죠.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뜻이고요. 뭐 예탁금이 아마 지금 선물 옵션 1000만원, ELW 1500이에요. ELW가 선물보다 더 무서운 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중간이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좀 낮은 500만원 정도 선도 유력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거나 돈 있어야지만 하라 이거죠. 그래서 ETN 상품은 기관만 투자하던 거죠. 그것을 일반 개인들한테 소액으로 분할해가지고 거래를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뭐 기간만 하나요? 어차피 해외 선물 사면 되는 건데, 모일 선물 사면 뭐 개인들도 많이 삽니다 요즘. 그런 건 아닌데 뭐 이 표현이 조금 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되고, 그래서 ELW가 당시에 한참 잘 될 때 고점 막 찍고 활발할 때가 45조 원이었는데 현재는 2조 원이다. 예탁금 규제를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거죠. 20배 이상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시장이 완전히 사장됐. 요즘 ELW 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될 정도로 안 좋아졌는데,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는데 ETN이나 ETF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한다는 뜻이죠. 증권사에서는. 뭐 전 저렇게 됐으면 해요. 예, 진짜 잘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죠. 뭐 아무나 막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거나 차라리 오일 관련 주식을 사시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WTI 선물을 거래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수익 내기도 훨씬 더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대형 운용사 ETF 관계자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거래 전체가 다 전체 코스피 거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야, 이게 그렇게 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그 어떤 나라에서도 레버리지랑 인버스, 곱버스라고 하네요. 뭐 레버리지, 인버스 곱하기 2란 뜻이죠. 그래서 인버스에 돈을 쏟아붓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죠.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는 이 댓글이 저는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 마음이에요. 이분이 제 속으로 들어왔다 나가신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할 능력도 안 되고 자신도 없어.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다른 선의의 피해자,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증권사분들, 또 자산 운용사 분들이 이 부분 꼭 깊이 새기셔서 이 댓글 쓰신 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